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추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를 먼저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악재, 한국에는 호재일까? 오늘의 이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악재가 한국엔 호재일까? 여러 가지로 좀 물음표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여쭤보긴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장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반등을 성공시키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동안 좀 반등폭이 굉장히 작았던 소형주 위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고요. 뭐 딱히 그렇다고 뭐 테마가 많이 돌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소폭씩 상승하면서 좀 시장에 안정감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뭐 어젯밤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뭐 폭스바겐 스캔들이 그 발화점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전날도 19%, 어제도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뉴스를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좀 주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 4, 5% 정도까지 빠지는 것까지 확인을 제가 하고 잤습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좀 그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강했다라고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좀 더 높은 상황이다, 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상에 앞서서 어제에 대한 질문 하나 더 하면 바이오테크 인덱스 관련해서 그 전날에 미국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게다가 약간 부풀리기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바이오주가 밀릴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어제 상당히 견조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센티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바이오테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쪽의 마켓에 시장에 있는 그 주식들이 좀 더 매력도를 키우면서 또 안전 성향이 높은 주식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면서 더군다나 또 기관까지 좀 같이 바이오 쪽이 다시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덜 하락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버텨준다면은 이제는 좀 매수해야 될 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매력도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좀 확산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보면요. 이 ADB 쪽에서 또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상품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심해도 되는 건지 예상을 어떻게 갈까요? 네, 오늘 이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악재가 한국에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 초반에 뭐 하락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 있는 재료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유가 원자재가 많지 않은 한국은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은 매출단에서는 좀 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익률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만 팔아도 오히려 좀 수익단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폭스바겐의 가장 큰 경쟁사가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요. 왜냐하면 세그먼트가 좀 많이 비슷하고요. 가격대와 성능이 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좀 입찰해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올림픽을 할 때 그 택시 결정권을 폭스바겐의 제타와 현대차의 소나타가 붙었었는데 현대차가 좀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반사익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미국차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오늘 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의 이슈로 또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다면은 단기적인 매매도 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우도 굉장히 우려가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현재 제조업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드는 그런 나라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좀 과도기를 거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의 체력이 이런 식으로 좀 양질화 된다면은 한국 시장에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이신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잖아요. 네. 또 간밤에 ADB 쪽에서 중국 성장률도 낮춰잡았고요. 이것 때문에 차이신 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또 글로벌 증시에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머징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오늘은 좀 흔들릴 수 있다고는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체 유럽 쪽이 너무 크게 망가지는 네. 바람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자재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머징 마켓 쪽은 오히려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장 초반에 하락하신다면 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유입세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신 후에 장 초반에 보신 후에 만약에 매수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따라 붙으셔도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포인트를 좀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매매할 구간이 굉장히 여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기아차가 시초에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한다면은 뭐 괜찮은 단기 매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수출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했었잖아요. 이 수출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오늘 주가가 어제와 같이 좀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매수 관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으로는 업종 전략을 좀 어떻게 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바이오테크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센티가 굉장히 좀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심을 갖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화장품 쪽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뭐 화장품 쪽을 너무 좋게 네.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경절도 있고요. 추석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화장품 쪽으로도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는 글로벌 악재가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략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